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29번째 주제는 바다의 유니콘, 일각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16가지 사실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만 부탁드려요. 진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각고래만큼 매력적인 생물체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언니를 가진 동물들처럼 북극에 사는 이 친구의 언니도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길고 곧은 일각고래의 언니가 종종 왕족에게 진상되어졌고 그것은 유니콘뿔이라고 일컬어졌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건지 진상한 사람이 사기친 건지 아니면 왕족이 알면서 속아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16세기엔 1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일각고래의 언니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진상되어진 적도 있었답니다. 오늘날엔 이 언니를 보석처럼 취급하진 않지만 일각고래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 언니는 이 친구들에 대한 가장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친구들에 대해서 아는 건 이렇습니다. 이 친구들의 영어 이름인 나르얼은 고대 북유럽어인 나르에 기원합니다. 나르는 시체라는 뜻으로 일각고래의 검정색 무늬가 마치 부패한 시체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각고래의 언니는 사실 그냥 이빨입니다. 그것은 머리 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각고래의 언니는 윗입술에서 튀어나온 돌출된 왼쪽 앞니예요. 보통 오른쪽 앞니는 반대쪽에 비하면 훨씬 작고 입 안에 그대로 남아있죠. 아주 간혹 두 개의 앞니를 가진 개체가 있긴 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이빨이 딱딱한 외부와 부드러운 내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친구들의 이빨은 그 반대입니다. 일각고래의 앞니를 연구한 하버드 치의학대학의 임상 강사인 마틴 나이아 박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정반대였죠. 하지만 겉이 부드럽고 펄프 주변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치아를 찾는 건 정말 이상했어요. 일각고래의 앞니는 평생 동안 자라며 엄청난 길이에 이를 수도 있어요. 3m가 넘는 앞니를 가진 개체도 관찰되었죠. 앞니는 곱게 뻗은 직선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으로 꼬인 나선형의 형태인 걸 알 수 있어요. 부드러운 외부와 단단한 중심부는 이 친구들의 앞니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부러지기 전까지 30cm나 구부릴 수 있죠. 앞니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각고래에게는 이 유연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앞니의 용도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론은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증거가 좀 부족하긴 해요. 또 다른 설은 공작의 깃털이나 사슴의 뿔처럼 짝을 찾고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최근의 이론은 아까 나왔던 마틴 나이아 박사와 그 연구팀이 발견한 것으로 앞니가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앞니의 한가운데는 비어있고 그 공간은 신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수압, 온도, 염분 같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뇌로 되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앞니를 가진 대부분의 동물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앞니가 발현됩니다. 하지만 일각고래의 경우 수컷과 약 15%의 암컷에게만 앞니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점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만약 진짜로 일각고래의 앞니가 환경 센서 역할을 한다면 왜 그런 진화적 특성이 암컷들에게는 유전되지 않을까요? 이건 앞니가 암컷들의 관심을 얻고 수컷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1g의 일각고래 피부에는 대략 같은 양의 오렌지만큼 많은 비타민C가 있습니다. 일각고래의 피부를 날 것으로 먹는 걸 맞박이라고 하는데 이누이트족에게는 우리의 김치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일각고래의 피부는 북극의 이누이트족의 주요 비타민C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BBC에 따르면 일각고래가 없었다면 이누이트족은 북극에 살 수 없었다고 하네요. 벨루가 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벨루가와 일각고래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두 친구 모두 일각고래과이며 일각고래과에는 벨루가와 일각고래, 단두 동물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제일 가까운 친척인 벨루가와 달리 일각고래는 단 한 마리도 시설에 살지 않습니다. 60, 70년대에 일각고래를 포획하여 사육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잡혀온 친구들은 몇 달 안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엔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동물들이 꽤 있습니다.
일각고래는 깊이 잠수하는 해양 포유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은 물속에서 약 25분 동안 1500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깊이 이하의 물속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각고래의 75%는 캐나다의 북극해에서 발견됩니다. 이 친구들의 개체수는 약 8만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여름을 보내죠. 베핀만 개체군과 허더슨만 개체군이 가장 큰 무리들입니다. 일각고래는 자라면서 몸의 색이 변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파란빛이 도는 회색, 어린 개체는 군청색, 성체는 회색, 늙은 개체는 거의 흰색입니다. 일각고래는 겨울에 북극 광어를 주식으로 합니다. 밀도가 높은 빙하 아래에서 먹는 걸 좋아하죠. 여름 동안엔 이 친구들은 북극대구와 그린란드 넙치를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좁은 만에서 대양으로 이동합니다. 북극고래와 벨루가와 같은 다른 북극의 고래들처럼 일각고래도 등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등지느러미의 부재는 북극의 고래들이 열 손실을 방지하고 표면적을 줄이고 빙하 아래에서 헤엄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절대 북극을 떠나지 않는 고래들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누이트족의 전설에 의하면 일각고래의 엄니는 한 여성이 커다란 고래를 작살로 쏜 후에 생겼답니다. 고래는 그 여자의 허리에 묶인 작살 밧줄을 잡아채 바다로 여자를 끌고 들어갔고 여자는 고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닦고 있던 머리가 고래의 엄니가 되어 일각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일각고래는 캐나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현황위원회에 의해 특별 관심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약한 생물학적 특성과 드러난 위협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유니콘, 일각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단편 지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런 이야기들 말고도 일각고래 체내 중금속 축적, 일각고래를 주식으로 하는 이누이트족의 사망률 증가 같은 어두운 이야기도 있지만 최대한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일각고래가 귀엽게 생겨서 그랬어요. 귀여운 애들이 아프면 슬프잖아요. 어쨌든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